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3월 23일이죠. 9급까지 공무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해당하는 시험에 대한 총평과 해설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무난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합격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면 90점 이상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하신 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난이도를 기준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9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2급과 1급의 중간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 정도로 대충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정도의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뭡니까? 구석탱이에서 말단 지엽적 문제를 냈다가 막 욕이 막 나오죠. 이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내가 세무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세법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지만 뭐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냈다가 많은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문제를 좀 평이하게 아주 어렵지 않게 국사의 경우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것이 뭐 대세에 크게 영향을 주는 뭐 그렇게 출제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무난하게 앞으로 계속 출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평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밑줄치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5세기 후반 가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다. 대가야죠, 대가야.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어렵지 않습니다. 대가야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딱 봤을 때 뭡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직접 풀어보신 분의 경우는 자, 진흥왕에 의해 망했다. 답이에요. 자,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망했고요. 진흥왕 때 대가야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비로 천도 백제 성왕입니다.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죠. 백제 얘기고요. 지방행정구역이 5경 15구 62주. 이거는 발해 9세기 때 발해의 선왕입니다. 가야랑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정책 고구려 5세기 때 장수왕이죠. 두 번째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진대법이라는 구율제도 고구려죠. 2세기 말 고구려 고국천왕 진대법 공식이죠. 건원중보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 철전 건원중보가 발행되었으나 근데 널리 유통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널리 유통된 동전은 조선시대 후기에 상평통보가 거의 뭐 유일하죠. 답이 2번입니다. 자, 광산 경영 방식에서 떡대가 CEO예요. 유행했다. 조선시대 후기에 광산 개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농업 기술을 정리한 농사직설, 조선시대 전기, 세종 때의 대표적인 가주적 농서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조선이란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지다 해서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까지 위급해진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측략해서 조선 측략입니다. 책 자체는 뭡니까? 1880년 2차 수신사 어디 간 거예요? 일본에 다녀옵니까? 김홍집이 수입을 했고요. 그래서 뭡니까? 저자는 뭡니까? 청나라 외교관에서 황준현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뭡니까? 친중국, 별일본, 연미국이다.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그다음 뭡니까? 미국과 연대라. 해서 뭡니까? 이후에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에 뭡니까? 영향을 준 책이에요.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 강화도 조약 1876년이고요. 이건 뭡니까? 80년이죠. 그 이전에 퍼진 게 아닙니다. 자,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는 계기. 대원군 집권기 때 뭡니까? 문호개방 안 했죠. 통상수교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이후에 뭡니까? 이 서양 오랑캐랑 화친할 수 없다. 척화비를 세우죠. 신미양요 이후에 세웁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요. 자, 이만손 등 영남 유생들의 반발이다 해서 뭡니까? 이 조선 책략 유포에 대한 뭡니까? 반발이 영남 사람 10,000명이 쌓인 수결이랍니다. 그 당시 용어로 쌓인한 뭡니까? 이
상소문이 영남만인소예요. 답이 3번입니다. 청해 영선사 1881년이고요. 김윤식에게 소개됐다. 이건 아닙니다. 2차 수신사 김홍집이다. 네,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겁니다.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99년과 도시하층민이 반발했다. 해서 1882년에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조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상민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모군란 이후고요. 그래서 뭡니까? 청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그래서 청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개입했다. 그래서 또 청나라랑 뭡니까? 이걸 조약을 체결한 게 뭐야? 상민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청상인이 침투에 들어오죠. 이 내용입니다. 답이 4번이고요. 재물포조약은 뭡니까? 이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이 파괴되니까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다음 뭡니까? 일본 공사관에 일본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한 게 재물포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 이건 1884년 갑신정변 때 또 일본 공사관이 파괴되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금 지불이 한성조약이고요. 텐진조약은 뭐예요? 청일 양국군 철수. 그다음 뭡니까? 다른 군대가 파견하기 위해서 뭡니까? 다른 나라에 뭐 통보한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청일 전쟁의 배경이 되는데 이건 뭡니까? 1번과 2번은 갑신정변 이후의 조약입니다. 보통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뭡니까? 보통 정리할 때 이 조약은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자, 5번 위화도해군입니다. 위화도해군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388년 위화도해군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이성계와 그다음까 이 개혁 세력이 이 도평의 사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전법 실시하죠.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정몽주. 그래서 위화도해군 이후에 뭡니까? 사대부 세력이 급진파와 온건파로 분열하는데 온건파 정몽주가 뭡니까? 이성계의 즉위를 반대하죠. 그래서 누가? 이방원이 죽이죠.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수화를 시켜서 해머, 철퇴로 뭡니까?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으로 돕 이전했죠. 뭡니까? 위화도해군 이후에 뭡니까? 이성계가 즉위하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돕을 옮깁니다. 이건 다 뒤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황산대첩 이거 뭡니까? 이성계가 신흥무인 세력으로 뭡니까? 성장할 때 있었던 싸움이죠. 황산대첩. 이성계가 전국적인 뭡니까? 스타 장군으로 발돋움하는 뭡니까? 그 계기가 황산대첩이다. 아지발도를 쏴서 사살했다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황산대첩이죠. 자, 다음에 6번입니다. 자, 다음에 논설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옳은 거. 자, 이날을 목로와 오노라에서 뭡니까? 좀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뭡니까? 이게 치일야 방성대곡입니다. 허나만사가 어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하려죠. 이 조건은 비단 우리 한국뿐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할 조짐이다. 그래서 치일야 방성대곡 요것이 많이 나오는 문구고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죠. 그 본인은 어디에 있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연 선생의 치일야 방성대곡이고 을사조약에 대한 뭡니까? 반발입니다. 그래서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 선생 황성신문에 발표를 했죠. 자, 한성순보 이건 박문국 급진괴합파가 주도해서 뭡니까? 만든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다.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관보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에서 뭡니까? 열흘에 한 번씩 뭡니까? 발간한 뭡니까? 그러한 신문이고요. 자, 한국 통사를 조설한 건 누구야? 박은식이죠. 독사실록을 발표한 건 신채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다르죠.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미출진 왕의 재위 기간입니다. 편찬된 서적으로 옳은 것 보시면 자, 왕은 집현전을 개성한 홍문관입니다. 자, 집현전이 원래 뭡니까? 세종 때 있었다가 나중에 세조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을 때 가장 반발을 많이 한 사육신이 이 집현전 출신이지. 집현전을 뭡니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성종 때 홍문관으로 부활시킨 거예요. 중단됐던 경연을 다시 열었다.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 세력을 등용했다. 네, 편찬된 서적 보면 대전통편 조선 후기 정조예요. 동사강목 1번은 정조 때 국가적 차원의 법전이고요. 동사강목은 뭐예요? 안정복이 쓴 역사책이죠. 정조 때 편찬된 책입니다. 실학적인 서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문해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라는 책이 있고요. 조선시대 후기의 문화 파트에 나옵니다. 크게 보면 1, 2, 4번은 조선시대 후기예요.
동국 여지 승남이 답이죠. 이건 뭡니까? 이번 시험이 좀 난이도가 평이했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1, 2, 4번이 뭡니까? 조선 전기 다른 책들 이렇게 섞여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크게 후기와 전기를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풀만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8번이 좀 까다로운 문제죠. 자,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예요. 웅천주 도독 헌창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뭡니까? 김원창의 난입니다. 창의 난. 김원창의 난입니다.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 국원경, 서원경, 금광경 등등등등 뭐 지켜야 했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창이 원래 뭡니까? 원래 무열계입니다. 무열계. 그래서 보시면 뭡니까? 이 김주원과 그다음에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경쟁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김주원이 왕이 안 돼요. 김경신이 원성왕이 됩니다. 불만이 많은 거지. 원래 신라 중대에는 뭡니까? 무열계가 왕을 했는데 무열계가 밀려나서 뭡니까? 무열계가 왕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뭡니까? 김원창과 그 다음에 그 아들 김범문이 난을 일으키는데 김원창의 난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천민이 중심이 된 해방운동 아닙니다. 김원창은 기본적으로 지배층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뭐 고려시대 때 만적의 난 이런 게 해당되겠지. 자, 반란 세력은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 했다. 이건 맞아요. 기역은 아닌 거고 이유는 맞습니다. 자, 주동자의 아버지가 뭡니까? 김주원이죠.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 맞아요. 뭡니까? 니은과 디귿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무열계 직계가 단절되고 내물왕계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결과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라의 중대 뭡니까? 그래서 무열왕부터 뭡니까? 해공왕입니다. 해공왕 때 김지정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해공왕 때 뭡니까? 해공왕. 신라 중대 마지막 왕입니다. 해공왕 때 김지정의 난이라는 게 있고 이 난 와중에 왕이 피살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선덕왕이 즉위한 게 뭡니까? 무열계가 아닌 거죠. 뭡니까? 해당하는 거. 김원창의 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선덕왕이 즉위했고요. 그 이후에 뭡니까? 그 이후에 무열계가 다시 한번 왕이 되려고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터진 게 김원창의 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김원창, 김범문의 난 이후에 뭡니까? 신라 중대 왕했던 뭡니까? 이 무열계가 육두품으로 강등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에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그 다음에 보시고요. 9번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의 사실이다. 옳은 것은 홍서봉 등이 칸입니다. 친기즉 칸 할 때 뭡니까? 칸의 한자 음차가 한이에요. 글을 받아 되돌아왔다. 그 글에 대천국 황제는 조선의 관리와 백성에게 알린다. 청태종입니다. 이번에 정벌하러 온 건 죽이기를 좋아하고 얻기를 탐해서가 아니라 하친하려 했는데 그대 나라 군신이 불화의 단서를 야기시켰다. 해당하는 사건은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원래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청나라 군대의 진격 속도가 빠르니까 뭡니까? 따라잡힐 것 같으니까 남한산성 가서 뭡니까? 항전하다가 항복해요. 어디서? 삼전도에서 송파구.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에. 그래서 청태종 송덕비 삼전도비가 이때 뭡니까? 세워진 거예요. 인조가 뭡니까? 오랑캐 옷 입고 직접 나가서 절하지. 그걸 계기로 세운 게 삼전도비예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괄의 난, 이건 앞에 있던 거죠. 그래서 광해군 때 인조반정 터지고요. 인조반정 때 뭡니까? 이 논공행상 과정에서 뭡니까? 이괄이 뭡니까? 등급이 좀 낮으니까 불만을 일으켰어. 뭡니까?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되는 거지. 그래서 이괄의 잔당이 뭡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후금으로 도망간 다음에 뭐가 터져? 병자호란 전에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의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했다. 이건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가요. 그 다음에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이건 정묘호란 때입니다. 정묘호란 때 형제관계. 뭡니까? 이후에 병자호란 때 군신관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10번입니다.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3도 창의군. 고종퇴위와 군대산입니다. 1907년에 정미의병이죠. 이거 뭡니까? 이거는 개화기 때 대한제국식입니다. 지방군은 십정이다.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고대예요. 고대. 신의부대 장용령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존의 오군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뭡니까? 정조 때입니다. 이게 정조고요.
중앙군은 2군육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면 통일신라 나가 제일 앞에 와야 되겠죠. 나, 그 다음에 나라, 다 갑니다. 나라, 다가는 2번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밑줄친 이회의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미영소 3국의 외무장관이 모인 이회의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예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어떤 거야? 곧바로 독립정부가 아니고요. 신탁 통치를 받는 정부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죠. 미소운동위원회 개최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확정했다. 해서 뭡니까?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다. 신탁 통치를 확정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후의 사실이다. 50선거 48년 5월 10일이죠.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사실이죠. 46년 뭡니까? 1차 미소운동위원회가 결렬되니까 6월 달에 46년 6월에 뭡니까? 이승만이 정읍발언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단독정부론을 얘기하죠. 단독정부에 반대하기서 뭡니까? 여운형 선생과 김주식 선생이 뭡니까? 좌우합작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해요. 이건 뭡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죠. 그러니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답이 3번이고요. 이건 예전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뭡니까? 해방 당일날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이전에 뭡니까?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게 모체가 있고요. 그래서 해방 당일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다. 그래서 이 해방 이후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와요. 이게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회의 이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이건 이승만 정부 때죠. 48년에 뭡니까? 9월 달에 뭡니까?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1, 2, 4번은 뭡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의 사건들이고요. 3번만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1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가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 뭐 이렇게 수행하는 곳, 사찰이에요. 사찰이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은 뭡니까? 좌평의 백제죠. 사택씨입니다. 사택 적덕 사람 이름이고요. 따님이다. 사택씨의 딸이다. 그래서 뭐 불교적인 내용이 쭉 나오고요. 이 절을 만들었다. 파리를 받들어 맞이했다.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보시면 자 백제의 무왕 때입니다. 북산에 미륵사를 창건했고요. 거기 뭡니까?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미륵사지 석탑이 뭡니까?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파리봉함기가 나왔습니다. 파리를 담는 함에 뭡니까?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미륵사지 석탑이 뭡니까? 목탑. 모양을 보면 어때요? 목탑 모양이죠. 뭐 창문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뭡니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뭡니까? 입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양은 목탑인데 재료는 석탑이죠.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탑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탑이 1번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자,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이 있다. 이거 뭡니까? 고려시대 후기에 라마교에 영향받은 뭡니까? 정천사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산문 개창한 낭해화상 탑비 이거 뭡니까? 신라하대 뭐 선종불교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뭡니까? 모전석탑. 보통 벽돌탑이 전탑이에요. 벽돌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돌이 아니죠. 흙을 빚어서 구워서 뭡니까?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탑을 쌓은 게 전탑인데 어떤 거예요? 그 벽돌탑을 모방해서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은 탑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신라 상대 선덕 여왕 때 뭡니까? 은황사의 모전석탑이 있습니다. 요 내용 뭡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조 때입니다. 한번 세조 때 사실로 옳은 것. 보통 이 주제가 겹치지 않게 좀 내는데 좀 겹치죠. 세조 때입니다. 옳은 겁니다. 사병역파. 이방원이 아닌 거죠. 세종 때 했습니다. 집현전 폐지해서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집현전을 세조 때 폐지했고요. 성종 때 홍문관으로 부활했다. 보통 이게 세트로 외우거든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또 성종이죠. 그래서 세조 때 뭡니까? 원래 이 경국대전이 육전체계인데 호전과 세법이에요. 뭡니까? 형법입니다. 호전과 형전은 뭡니까? 세조 때 만들었고요. 나머지 2호, 예병, 형복이 모두 완성되는 건 성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 국왕이 뭡니까? 의정부를 빼버리고 육조를 직접 지배하는 게 육조 직계제고요. 예전에 세종 이방원이 했던 겁니다. 이 세조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걸 부활시킨 거죠. 육조 직계제 시행한 게 세조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에요.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실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대하라는 것. 한인애국단, 그러니까 만주사변 계기죠. 1931년에 한인애국단 창설해서 옵니까? 그 다음에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이고요. 국민대표회의, 처음에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뭡니까? 위임 통치론 얘기 나와서 뭡니까? 막 시끌시끌해지니까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회의를 했다가 결국 뭡니까? 임시정부가 분열한 거예요. 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1923년입니다. 그 다음에 주석과 부주석제 개헌입니다. 이건 제일 뒤에 5차 개헌이죠. 1940년대, 정확하게 44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엮으면 국민대표회의가 제일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다가 앞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가 와야 돼요. 한 번이 답이죠. 다가, 나, 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있는 뭡니까? 여기 앞에 순서 두세 개 정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순서를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번 가시입니다. 가시기. 그래서 1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1차 조선교육령 발표 때가 1910년대입니다. 10년대. 정확히 1911년이고요. 2차 교육령이 1922년입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할 때 1차 교육령, 문화 통치할 때 2차 교육령입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보통 외우는데, 그래서 무단 통치기 때 뭐 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1924년입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근대적 교육기관이 뭡니까? 유경공원. 이건 개화기 때죠. 1886년입니다. 유경공원. 그 다음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 발표. 1919년 2월이고요. 이게 3.1운동에 영향을 줬고, 3.1운동을 계기로 뭡니까?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었고요. 그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뭡니까? 2차 교육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답이 3번입니다. 자, 보안의 주도로 일본의 황무지 개방권에 대한 반대운동. 1904년 대한제국식입니다.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가외 제위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얘기했냐면, 자, 보통 뭡니까? 불멸의 이순신이나 명량 이런 거 할 때 뭡니까? 이순신 장군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사극, 히트 치거나 이런 게 있을 경우 뭡니까? 아무래도 출제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죠, 뭡니까? 고려 거란전쟁을 보신 분이라면 뭡니까? 이 풀 수 있는 문제죠. 강조의 정변이고요. 이게 거란의 2차 침입이다. 그래서 요때 뭡니까? 강조가 현종을 옹립하죠. 강조의 정변입니다. 이 강조의 정변 계기로 거란의 2차 침입 때 양규 장군의 선전, 그 다음에 거란의 3차 침입 때 뭡니까? 강감찬의 귀주전투.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다. 이건 나중에 여진 얘기입니다. 이건 거란 전쟁이고요. 윤관이 뭡니까? 건의한 건 숙종 때고요. 숙종 때 건의했다가 그 이후에 예종 때 여진을 정벌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이 침입해서 국왕이 피난했다. 이건 아시죠? 근데 안동으로 피난한 겁니까? 고려시대 후기의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때 뭡니까? 홍건적이 쳐들어오거든요. 현종은 얼루가 나주죠. 나주. 드라마에도 나오죠. 자,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강동 육주. 이건 뭡니까? 그 앞에 거란의 1차 침입 성종 때죠.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초조대장경 조판이다. 이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란을 물리친 다음에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 호국적 성격 이 대장경을 만듭니다. 거란 침략 계기죠. 그래서 현종 때 조판을 시작해서 뭡니까? 선종 때 완성됩니다. 70여 년 동안 뭡니까? 엄청난 작업을 하는 거죠. 답이 4번이다. 네. 1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겁니다.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동양척식 주식에서 철폐하라. 일본인 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 등의 경문을 내건 운동이다. 그래서 1926년에 뭡니까? 60만 세 운동입니다. 10만 세 운동. 그 다음에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 충돌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니까 뭡니까? 한국인 학생이 분노해서 패싸움을 벌이죠. 자, 이걸 계기로 뭡니까? 이때 일본 경찰이 편파적으로 처리를 해요.
일본 애들은 뭡니까? 강하게 처벌 안 하고 조선 학생, 한국인 학생은 뭡니까? 강하게 처벌하니까 총궐기했다. 이게 뭡니까?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자, 볼 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건 뭡니까? 1927년에 뭡니까? 60만 세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만들어져요?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정업적 단체 신간회가 창설되었다. 답이에요. 자, 진다랗게 넓게 보시면 뭡니까? 1930년대 실증사를 대표합니다.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에서 백정의 신분처우 개선운동이죠. 1920년대 초반입니다. 1923년인데 뭐 23년까지 외우실 필요는 우선 없고요. 20년대 초반이다. 자,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 이거 뭡니까? 대한제국식이죠. 1907년입니다.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18번입니다. 1930년대 사실로 옳은 겁니다. 이건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 기존의 중국 영토 내에서 독립군의 경우 뭡니까? 중국 애들이 승인한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죠. 어쨌든 남의 나라에서 뭡니까? 뭐 총 쏘고 폭탄 넣을 때 뭡니까? 중국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자, 니네가 만들어라 해서 뭡니까? 공식적으로 뭡니까? 인정한 최초의 부대가 1938년에 조선의용대예요. 이건 뭡니까? 김원봉이 만들었고요. 대체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밀결사 조선건국동맹에서 1944년에 만들었다가 뭡니까? 이 조선건국동맹이 앞에 문제 있었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돼요.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의 대한광복군정부에서 1910년대 독립군 기지건설에 해당합니다. 1914년이고요. 서해를 총대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에서 뭡니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뭡니까? 일제가 1920년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죠. 간도 참변 이후에 대호 정비할 때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시베리아 내전에 참여했다가 21년에 자유시 참변 이렇게 이어지죠. 그 내용 관련된 게 요겁니다. 답이 2번이다. 19번이다. 밑줄 친 이 나라입니다. 송나라 사신 서경이다. 이거 자체를 시험 문제 낼 수 있죠. 그래서 서경이 쓴 기행문 고려도경이다. 고려도경. 그래서 고려 자기의 우성을 극찬했다. 그래서 이 나라 자기의 빛깔 보조 해서 뭡니까? 보시면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석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량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1번, 3번, 4번은 뭡니까? 1번, 3번, 4번은 뭡니까? 고려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뭡니까? 주심포 양식 건물이죠. 그 중에서 뭡니까? 가장 오래된 현존 목조 건물은 봉정사 극락전. 보통 이렇게 외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강사가 뭡니까? 여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건물들은 꼭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외우라고. 그래서 뭡니까?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3번, 4번은 고려시대 후기 건물이니까 고려시대 건물이죠. 그래서 화엄사 각흥전 2번이 답이에요. 다른 건 무슨 건물이냐? 이것도 여러분 조선시대. 조선 후기 지주의 경제력 기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기륵전, 법주사 팔상전이 있고요. 이게 언제요? 이게 17세기예요. 17세기를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도 이 시기를 대표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죠. 층층층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천장까지 뻥 뚫려 있는 그런 탑 같은 구조다. 목탑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봅니까? 근데 위까지 뚫려 있는 뭐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가르칩니다. 그럼 꼭 머릿속에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꼭 정리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2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다. 가게하날 한글날 전신이고요. 기관지 한글을 창간했다. 보시면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죠. 답이 4번입니다. 뭐 맞춤법, 뭐 표준어, 그다음 뭡니까? 뭐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작. 뭡니까? 나중에 조선어학회죠.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학회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데 이건 해당하는 게 4번이고요. 자, 국문연구소는 뭡니까? 개화기 때입니다. 개화기 때. 조선광문에 뭡니까? 이것도 개화기 때. 식민지 되기 전. 뭡니까? 그래서 신민회 계통의 그 고전을 수집하는 단체죠. 작은 식과 그다음 최남선이 활동하죠. 조선광문에. 대한자광에는 뭡니까? 역시 이것도 개화기 때. 대한제국식이 뭡니까? 애국계몽단체입니다. 이거 뭡니까? 다 식민지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활동했던 단체라면 이게 해당하는 지금 요 단체는 뭡니까?
20년대 조선원 연구회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건 뭐냐면 보통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대체로 기출문제 예전 걸 검토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보신 다음에 꼭 기출문제를 꼭 잘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